날수의 무서운 라디오. 스레딕 출처 사라진 동생 2부. 그날 난 확실히 엄마 아빠에 대한 믿음을 붕괴시키는 걸 보았다. 엄마 아빠는 어쩐지 10월 달쯤부터 나와 은혜를 떨어뜨려 놓았다. 엄마가 은혜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돌았고 며칠씩 안 들어오기도 했어. 심지어 집 전화에 전화를 거는데 공중전화로 걸었던 것 같다. 정확히는 기억 못하지만 아빠 통화할 때 슬쩍 보니 051로도 걸려왔다가 며칠 후엔 031, 02 하는 식으로. 핸드폰 번호가 아닌 집 전화번호 같은데 그 지역에 있는 아는 집들을 하나하나 방문해서 그 집 전화로 거는 거 아니면 공중전화 아닐까? 051은 부산 지역 번호고 02는 서울이다. 031은 어디지? 잘 모르겠다.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서 검색보다는 빨리 얘기하고 싶은데 누가 나 대신 지역 번호 좀 찾아주라. 031하고 033, 062 그거 말고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이것도 정확한지 잘 몰라. 10월하고 11월 땐 기말고사의 방학 직전이라 많이 바빴다. 성적표 받고 뭐 하고 하다 보니 은혜는 신경을 못 썼다. 그렇게 은혜는 최대 일주일 정도까지 엄마랑 같이 밖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11월 말부터는 집에만 있기 시작했다. 그땐 나도 방학이어서 은혜를 좀 더 많이 돌봤다. 전업주부였던 엄마도 이때 취직이 되었다며 항상 아빠랑 같이 밖을 돌아다녀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 없었고 11월 말부터 은혜가 사라지기 전까지 나랑 은혜는 하루 종일 붙어 있었다. 그런데 은혜의 행동이 이상했다. 10월달 전까지만 해도 옷도 혼자 안 입겠다고 들어놓고 밥도 먹여달라 하고 이도 닦아달라 하고 씻겨달라 하고 혼자 하는 건 거의 아무것도 없던 애가 갑자기 자기가 다 하겠다며 자기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다. 매일 나한테 안기고 날 깔아뭉개며 좋아하던 아이가 이상하게 나와의 접촉을 꺼렸다. 은혜는 11살이 되도록 본 사람이라고는 나와 엄마 아빠뿐이었다. 그 외에는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이나 엄마가 데리고 나돌면서 본 사람들 뿐이겠지. 그런데다 나하고 시간을 보내고 소통하기 시작한 것도 겨우 2년 남짓이다. 그 전까지는 전업주부인 엄마와 하루 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냈겠지. 은혜는 밖에도 못 나가니까. 그렇게 10년을 살아온 아이라 머리는 멀쩡한데도 지체장애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었다. 은혜는 남이 나를 해친다는 것 자체를 인식 못한다. 엄마 아빠나 내가 은혜를 해칠 일이 뭐가 있었겠어. 적어도 작년 10월달 전까지 은혜의 세계에서 악은 없었다. 그 아이가 인식하는 건 모두 좋은 것이었고 내가 나 이꼴 엄마 아빠라고 세뇌당했다면 은혜는 은혜 이꼴 엄마 아빠 은비 언니 정도로 세뇌당했다는 게 맞을까. 하여튼 그 어리광 많고 내가 시키는 말이면 죽으라고 시켜도 할 것 같은 아이가 내가 같이 씻자고 해도 싫다. 옷 갈아입자 해도 싫다. 다 거부했다. 심지어 내가 안아주는 것도. 은혜가 나보다 우선시하는 게 있다면 그건 분명
엄마나 아빠랑 관련되어 있을 거였다. 하지만 물어도 잘 대답을 안 하니 무의식적으로 말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섭섭하다는 식으로 은혜가 10월달 그리고 11월달에 나가서 뭘 했는지 물었다. 엄마가 말하지 말랬다며 울먹였지만 내가 고집을 피우자 넘어오는 눈치였다. 은혜가 말하는 내용은 정말 이상했다. 처음엔 어떤 아저씨 아줌마들을 많이 만났다고 했다. 어떤 아저씨 아줌마들은 미안하다며 은혜를 붙잡고 울었단다. 은혜는 그들 앞에서 신체 검사도 하고 검은 종이를 보며 이야기했다고 한다. 물론 은혜는 가만히 있었고 엄마랑 아저씨 아줌마들이랑 하얀 옷 입은 아저씨랑 검은 종이를 여러 장 두고 어려운 이야기를 했다고. 여기서 검은 종이가 뭔지 모르겠다. 크기는 A4 용지보다 조금 더 큰 정도 같은데 검은 종이? 쓰레주들은 알 것 같니? 그렇게 2, 3일 정도 보내고 다시 집에 며칠 있다가 나갔다고 했다. 그때가 가장 오래 나갔을 때인데 약 일주일 정도 나갔었다. 그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자 은혜는 얼굴이 하얘졌다. 하지만 내가 우는 척을 하며 섭섭하다니까 결국은 말했다. 거의 차를 타고 시간을 보냈단다. 차는 그 전과 같은 은색 차가 아니라 검은 봉고차. 거기에 타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달리면 아이가 한 명 한 명 더 봉고차로 들어왔다는데 은혜 말대로라면 고속도로는 절대 안 타고 국도만 탄 것 같다. 그것도 외곽 지역으로. 항상 한적한 시골길이고 소똥 냄새 같은 것도 맡았다더라. 막 넓은 공터가 있었다느니 커다랗고 노란 손뭉치가 있다느니 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땐 겨울논인 것 같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한 6일쯤 되는 것 같았다. 은혜 설명대로라면 집에 들어오기 약 6시간 전까지 그렇게 차를 타고 다녔다고. 봉고차에 아이들이 꽉 차자 어딘가에 내렸다는데 그 어딘가가 어딘지 유추가 안 된다. 회색 건물이고 아저씨들이 많았고 주변은 숲이었다는데 안에 가구는 없었지만 몇 층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다. 있는 시설이라고는 샤워장뿐인 것 같은데도 은혜 말로는 2층인가 3층짜리 커다란 건물이라니까 도저히 평범한 시설물 같지 않았다. 평범한 시설물을 떠나서 은혜 말을 조합해보면 눈을 보며 몇 시간이나 달렸댔으니 시골의 숲속에 있고 도배도 안 된 시멘트로 된 넓은 집에 창문은 없고 옥상도 없고 1층에 넓은 샤워 시설이 있음. 끝. 이게 뭐지? 사람 사는 집은 아니고 공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애를 해부할 의료시설 같은 것도 없이 그냥 턱 넓었다는데 혹시 몰라 몇 번을 물어도 샤워시설 외엔 없었다고 했다. 아무것도. 그냥 텅 비었다고. 거짓말하는 눈치는 확실히 아니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울어버렸다. 어딜 만졌거나 옷을 벗겼냐고 묻자 아니라고 했다. 그냥 아이들끼리 샤워장에서 씻고 나왔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끼리 무언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이야기는 안 했단다. 대화를 한 것도 한 번뿐이라는데 그 대화 내용이 좀.
은혜가 봉고차에서 옆에 남자애에게 이름을 물었단다. 자기 이름은 김은혜인데 네 이름은 뭐냐고. 그러자 그 남자애가 자기 이름은 아가라고 했다. 아가라면 엄마나 아빠가 은혜를 아가라고 불렀다. 이 집에서 은혜야 하고 부르는 건 나뿐. 은혜의 이름을 언제 처음 불렀는지를 생각해보니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다. 엄마와 아빠 은혜 그리고 나까지 영화를 보러 갔을 때 내가 그때 처음으로 근데 아가 이름은 뭐냐고 물었던 것 같다. 그땐 서울 살아서 영화관이 가까웠다. 그때가 아마 나 3, 4학년쯤이었는데 은혜는 아마 3살쯤 겨울에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2006년쯤이었던 것 같다. 여름이었고. 내가 그제야 은혜 이름을 물었다. 나도 엄마 아빠처럼 아가라고만 불렀고 애완동물 같은 존재로 은혜를 인식했을 때여서 고양이 보고 야옹아라고 부르고 강아지 보고 멍멍아라고 부르듯이 아기니까 아가라고 부르는 줄 알았다. 엄마는 주위를 쓱 훑어보더니 은혜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은혜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게 생각난다. 아마 그때 내가 묻지 않았으면 평생 아가라고 불렸겠지 은혜도. 이런 정황상 아마 그 차에 있는 아이들은 다 은혜 같은 애들 아니었을까.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은혜는 울먹이며 입을 닫았다. 아니 닫았다가 조금 지나서 은혜는 내게 미안하다고 했다. 자기가 이 이야기를 언니에게 해서 언니가 불행해질 거라고. 엄마가 그랬다고 한다. 만약 이 이야기를 언니에게 하면 언니가 불행해진다고. 무슨 차를 타고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은혜가 말하는 차는 아마 은혜가 탔던 것 같은 봉고차 같고 하얗다고 했다. 하얀 바탕에 여러 색깔 그림이 있다고. 이 차가 뭔지는 설명을 못하더라. 나도 뭔지 모르겠어. 나도 납치한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는 은혜를 달래고 주스를 쥐어주고 다시 앞에 앉혔다. 은혜는 누가 봐도 패닉에 빠져 있어서 단 걸 먹여가며 달랬지만 별 효과는 없었고 은혜가 하도 떨어서 그런지 주스는 은혜의 옷에 다 쏟아졌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씻기려고 옷을 벗기고 화장실로 잡아 끌자 은혜는 자지러지게 울었다. 달래도 안 듣고 해서 그냥 내 옷 다 젖든 말든 일단 끈적끈적해지면 안 되니까 씻겼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가장 수상한 일은 그때 봤어. 은혜 머리를 감길 때 은혜가 절대 안 된다고 몸부림을 쳤다. 나도 슬슬 짜증이 났지. 내가 소리치며 화를 내니까 가만히 있더라. 은혜를 속이게 해놓고 머리를 감기려는 순간 봤다. 목 뒷부분, 뒤통수 부분이 조금 이상했다. 그 부분만 머리카락이 없어 보였다. 그 부분을 헤집으려니까 은혜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러면 언니 큰일 난다고, 놓으라고. 엄마가 언니도 큰일 난댔다고. 난 짜증도 나고 궁금도 했다. 그리고 평소 날 애지중지하는 부모님이 날 어떻게 알 건가 하는 배짱도 있었어. 지금은 없지만. 은혜의 목 뒤 뒤통수 쪽에는 작게 엄지손가락 한 마디만큼
머리카락이 밀려 있었고 매직같이 숫자가 쓰여 있었다. 벅벅 닦아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졌어. 아세톤으로 문질렀는데도. 자세히 보니 매직이 아니라 문신 같았다. 살을 파내지 않는 이상 안 지워질 것 같다 그대로 두고 은혜를 추스린 후 잠들었다. 그게 12월 7일 밤. 내가 마지막으로 본 은혜는 부은 눈을 감고 잠든 모습이었다. 우리 집은 그 한약 냄새 나는 샴푸 쓰거든. 그 냄새가 긴 머리채에서 은은하게 나고 불어서 부은 눈으로 잠든 모습.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고 일어나니 은혜가 없었다. 겨울방학이어서 늦잠을 자고 일어나니 오후 2시쯤. 웬일로 엄마가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 뭔가 바쁘게 하는 모습을 보니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다. 빨래 돌아가는 소리도 들렸고 대청소를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빨고 있는 옷은 모조리 은혜 옷이었다. 내가 뭐냐고 소리치니 엄마가 말했다. 네 어릴 적 옷이 예뻐서 간직했는데 이제 깨끗이 빨아서 남준다는 것이다. 무슨 개소린지 인식이 안 돼서 멍을 때리다. 무슨 소리냐고, 은혜 옷이지 않느냐고 악을 썼다. 엄마는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은혜가 뭔데? 네 친구? 그리고 지금까지 그 상태다. 나에 대한 집착이나 의심이 짙어졌을 뿐. 은혜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은 계속되고 있다. 내 10년이 통째로 거짓말이 된 건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엄마에게 하도 은혜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나를 데리고 동사무소에 갔다. 호적 등본을 봤다. 은혜는 없었다. 심지어 전에 올라왔었던 기록조차 없다. 우리 가족은 쭉 셋이었고 지금도 셋이라는 거다. 그래도 내가 지랄 발광을 하니까 경찰서에 갔다. 엄마는 가만히 있고 나는 실종 신고를 한다고 경찰에게 뭐라 설명했다. 내가 하도 지랄을 하니 경찰도 은혜의 신원 조회를 해줬다. 하지만 은혜는 없었다. 신원 조회를 했는데 은혜가 아예 없었다. 은혜는 서류상으로도 없고 실제로도 없다. 그럼 은혜는 뭐지? 엄마 아빠의 이상한 행동은 뭐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혜가 있었다는 증거는 그거다. 은혜가 나에게 남긴 흔적. 은혜가 내 조각칼을 들고 살찌다 나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그 흉터 희미하지만 아직 있다. 아마 평생 없어지지 않겠지. 그래, 은혜 문제는 이제 포기한다고 치자. 은혜를 구해낼 수 없다고 치자. 그럼 나는 은혜를 걸고 넘어져봤자 나만 미친년이고 정신병자다. 게다가 난 미성년자다. 앞으로도 2년은 더 이 집에서 살아야 하고 나도 대학 가고 싶으니 어쩌면 더 오래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 와중에 내가 정신병원에 감금되지 않을 확률은 몇 프로나 되지?